자, 우리 일단 앞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잔잔바리 실수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13번, 14, 15, 그 다음에 18, 20번을 설명해드리고, 자, 우리 다현이는 이거 꼭 체크해서 지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23, 24, 25, 이 3개는 꼭 해볼 겁니다. 자, 요렇게 일단 돼 있고, 나머지 답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오면은 해드릴게요. 다현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나 혼잣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현이한테 지금 보내는 지금 동영상, 영상이라니까? 그게 다현이도 쌤이 혼자만 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첫 번째, she lives in blank country. country란 말은 나라란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moon moves around earth. earth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country라는 나라라는 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어를 쓰거나 또는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정관사 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는 둘 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쓰는 건 안 되겠고 관사 안 들어가는 건 안 되겠고. 자, 두 번째 지구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유일한 그렇죠. 어떤 유일한 사물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죠. 우리 살고 있는 곳이니까 유일한 곳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태양, sun 이것도 앞에 더를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moon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달, 이것도 역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단어들 같은 경우, 또 하늘, sky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꼭 앞에 뭘 넣어줘야 돼요? 더라고 하는 관사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더라는 것은 바로 그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한번 언급됐던 내용을 쓰는데 쓰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유일하게 있는 것, 그래서 더를 이 자리에 써야 되겠죠. 공통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어떤 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좀 웃기죠.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 산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문맥상 내용상 덜 어색할 것 같아요. 공통이니까 여기서는 3번을 쓰시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 선생님이 밑줄 칠 거 snow, information. 자, snow라는 건 눈입니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있다는 사람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눈을 어떻게 씁니까? 한 송이, 두 송이 세다 보면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뭐 때문이냐면 information입니다. information의 뜻이 뭐예요?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이 정보라는 건 셀 수 있는 것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정보들. 왠지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정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를 쓴다거나 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many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many는? 못 쓰니까요. many는 많은이란 뜻인데 셀 수 있는 많은을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굳이 이 자리에 쓴다면 뭘 써야 될까? 정반대? 그렇죠. much를 쓰면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 information, the snow라는 것도 더를 쓰면 더 웃겨요. 왜? 그 거리에 어떤 그 정해진 그 눈이 있다. 그게 보인가요? 어떤 눈인가? 수십억 개의 눈송이들 중에 그게 알 수 있나요? 보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도 병원 가봐야 됩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사를 쓰지 않는 5번을 써야 되겠죠. 다음. 시간 맞았었네. 맞았는데 그따구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확 킹받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여기는 왜 하자 그랬냐면 어드바이스 때문에 그래요. 어드바이스. 우리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할까? 우리나라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네. 옛날 사람들만 쓰는 말인가?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할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한국말인가? 아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advice라는 걸 셀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영어에서도 advices라고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문장의 내용상에서. 하지만 영어에서의 기본적인 이 충고라고 하는 advice의 그 명사의 그 위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데 이 advice나 아까 앞에 있는 information은요, 물론 쉬운 거긴 하지만 토익 시험에도 나와요. 이거에 대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할까라는 말 쓸 때는 Can I give you a piece of advice라고 정보라는 거를 세는 단위는 piece를 이용합니다. 이 piece 조각이라는 걸 희한하게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피자라고 하는 이 명사도 자체로 셀 수가 없죠. 그때 우리 학생들 중에 취향하게 슬라이스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피자를. 누굽니까? 그때 누가 슬라이스라고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그 저예요. 너죠? 그래, 누군가 하면 분명히 있었어. 내가, 희한하다. 피자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슬라이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잘못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각이라는 피스를 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그거 누가 자꾸 궁시렁거린가요? 자, 18번에 몇 번 쓰셨습니까? 들으신 분? 네. 5번 쓰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4번이 왜 틀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치시는 게 여러분 해야 될 겁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시간. 자, 그러면 18번 문제에 5번은 뭐가 문제일까? 5번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 맞았을까? 딱 보면 맞았잖아요. 자, go to the movies가 가능합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왜 더가 들어가지? 자, 이건 약간. 그 영화. 그 영화? 어떤 영화인데? 너 알아? 어떤 영화인지? 영화에서 우리가,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영화 보러 가다는 go to, 우리가 기억나요? go to 다음에 원래의 목적으로 쓸 때는 아무것도 안 붙여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영화에서 영화 보러 가다는 단어는 go to the movies라고 씁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에서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더가 들어가는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 힘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틀린 건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그렇게 난 우리 승현이를 지금 이렇게 애써 달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은 선생님 너를 놀리다니. 내가 지금 너를 놀리고 있는 걸 보여요? 네, 맞습니다. 자, 4번은 뭐가 문제냐면, 자, 그러면 명예회복 하세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4번은 누가 봐도 틀렸잖아요. 이유가 왜요? 더 보이스에서 S를 빼야 돼요. 더 보이스에서 S를 뺍니까? 더 보이스에서 S를 뺍니까? 지금 이거 다현이가 듣고 있는데 엄청 웃겠는데? 그래요. 그래요. 아하. 여러 명의 남자 아이들이니까 여기 플레이가 S가 안 들어갔을 텐데. 여기 S를 빼는군요. 배드민턴에 S를 써요. 배드민턴스. 운동이 많아. 자, 우리 다시 말하지만, 우리 승현이는 영어학원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 파리바게트 영어학원 다닌다 그러세요. 플레이에 S를 붙여야 돼요. 자, 됐고요. 우리가 더 이상 듣다가는 오늘 선생님이 폭발할 것 같아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농담이었겠죠. 설마. 자, 플레이란 단어를 정리를 좀 합시다. 플레이가 우리가 뭔가 그 경기 같은 거 스포츠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운동하다. 틀리다니가 아니고 틀렸어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악기 같은 거를 연주하다는 뜻이 있죠. 자, 봅시다. 그런데 이 플레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특이한 성향이어가지고 그 뒤에 운동 경기가 나오는 경우, 운경이 뭐야, 운경. 너무 줄였습니다. 운동 경기가 나오는 경우하고 뒤에 악기가 쓰이는 경우가 있죠. 연주니까. 이럴 때 악기 같은 경우는 앞에 반드시 더를 씁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 앞에는 더나 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쓰지 않아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무관사라고 그러죠. 무관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년들은 배드민턴을 매우 잘 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로 여기 앞에 더라는 관사를 쓰지 않아야 된다. 혹시 이게 뭐가 아니고 배드민턴이 아니고 만약에 바이올린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었으면 더를 쓰는 게 맞겠죠. 오케이? 정리 잘하세요. 우리 시험 때 이거 관련돼서 물론 낼 거니까. 자, 다음 중에 더를 쓸 수 없는 것. 자, 이거 틀리신 분 몇 번이에요?
자기가 몇 번 쓰셨어요? 왜 틀린 사람이 얘기 안 해요? 승현아, 너라고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 기억나. 3번 썼어요. 3번 썼다고? 3번이 맞는데? 너 쓴 거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몇 번 썼냐고. 2번이요, 오케이. 자, 우리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어디가 포스트 오피스인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적어버리면, 포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포스트 오피스거나, 더 포스트 오피스거나, 이것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어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물어보는 사람과, 그것을 대답해 줄 사람, 둘 다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우체국으로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인지가, 선생님, 다이소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 저기 첨단에 있어. 아니, 그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근데 선생님, 서울 강남구에 있어. 그랬어. 서울에. 어이구, 갑자기 뜬금없는, 너는 네가 물어본 다이소랑 내가 생각하는 다이소랑 다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도 나도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바로 그 다이소 또는 그 포스트 오피스를 의미할 때는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더를 적으셔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호가 우리 예를 들면 창문 좀 열어줄래 했더니 지호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고 집에 있는 창문 열고 온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이유, 둘 다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창문, 특별한 포스트 오피스를 말하기 때문에 더를 써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통수단 있죠. 교통수단. 바이와 같은 교통수단. 무엇을 탁오라는 것 뒤에 교통수단. 이거 이제 한 3번 쓴 것 같아요. 또는 통신수단. 전화로. 이렇게 쓸 때는 그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기차를 타고란 말로 전치사 in을 쓴다면 뒤에 trai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럴 때는 in a train이라고 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통수단 앞에는 관사를 안 쓰느냐 그게 아니고 쓰는데 이 by라는 것만 특이합니다. by가 되게 특이해서 by는 뒤에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 앞에 더를 쓰지 않는다. 이게 특이한 경우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23, 24, 25는요. 선생님이 아주 쿨하게 23번의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2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2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3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그 이빨은요, tooth, tooth. 그런데 여러 개일 때는 이게 teeth라는 형태로 불규칙적으로 바뀌죠.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1번, 3번, 4번, 5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가면 시키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왜냐면 이 물이라는 거에 어떻게 S를 씁니까? 이게 안 되죠. 자, 두 번째 거는 3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자, man이라는 단어는 한 명일 때는 a man이고 여러 명일 때는 둘 이상일 때는 men을 쓰셔야지 맞겠죠. 4번은 뭐가 문제일까? 포테이토가 아니고 포토야, 포토. 포토인데 포토에 es는 안 돼요. 포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o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es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특이한 경우, 피아노나 포토 같은 경우는 여기를 s를 뒤에 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5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오렌지 주스는 셀 수가 없죠. 그런데 글래스는 셀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 잔이면 a glass, 여러 잔이면 glasses라는 것 중에 하나를 꼭 쓰셨어야 합니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4번의 답은 4번인데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거 많이 몰라요. 쿡이 뭐냐 그랬더니 쿡이 요리하다 아니에요? 그럼 요리사는 뭡니까? 네, 쿠커. 자, 요리사는 쿡이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쿠커는 뭡니까? 이거는 요리하는 요리 기구입니다. 밥솥 같은 거. 자, 이거는 요리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쿡이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만 옆에서 채점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시작이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24번에 a good cook은 좋은 요리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뭐냐? 1번부터 보겠습니다. child, 2번에 a piece, 3번에 a dinner. 지금 각각 틀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pizzas. 너무 어이없죠, pizzas는. 피자. child는요, 한 명일 때는 child지만 여러 명일 때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children. children으로 바꿔야겠죠. childrens는 또 뭐야? 아, childrens는 또 뭐야? 아니야.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피스는요, 평한데 셀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부릅니다. 추상명사.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앞에 어라는 하나를 나타내는 게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디너라는 건 셀 수 있어야 되는데,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요, 했고.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25번에 내가 좀 답을 끊어버려가지고. 3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25번 답은 3번. 좀 많았어요. 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네. turn down the volume인데,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자, 그럼 1, 2, 4, 5번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1번은 내가 하겠습니다. 밀크에 S가 들어갔죠? 어이없죠? 어이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그리고 4번은 뭐가 잘못됐는지 각각 한번 봐주십시오. 2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2번은 ES. 자, 아니요. goos라는 건 하나일 때고 여러 개일 때는 geese라고 씁니다. geese, 요렇게. 이게 복수형입니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어는 셀 수가 없어요. 맥주는 참 좋아하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잔을 이용한다면 하나일 때는 a glass 아니면 여러 개일 때는 glasses라고 쓰셔야겠죠. 둘 중 하나를.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왜 틀렸지? 여기는 역사라는 과목입니다. 과목. 앞에 뭐 붙이면 안 돼요? 과목에는 붙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사용이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업 내용이었고, 이거 지금 다 체크하셨어요? 네. 이따 확인해 볼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있으면 방송 나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